네, 오늘 금요일 클래스 맡은 김우중 부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기가 있는데요. 또 우리 사업단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일을 하면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적은 여러 가지 우리 영업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누굴 만나서 상담을 하죠? 네,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가망 고객 발굴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럼 근데 가망 고객은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구분을 얻고 있어요? DB가 있죠. 가장 우리가 프로스펙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DB 프로스펙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인도 있고, 소개도 있고, 개척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SNS도 있고. 프로스펙팅의 사실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DB 프로스펙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기 위해선 가망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 가망 고객이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펼칠 화법을 연습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영업을 3개월 한 신입이나 영업을 20년을 한 베테랑이나 모든 영업인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는 프로스펙팅이었습니다. 누군가 사실 여기 앉아서 1년 정도만 배우면 화법 연습 열심히 우리 같이 배우고 교육 들으면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는 기술은 다 터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날 사람이 한 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모든 연습을 할 데가 없잖아요. 펼쳐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펙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인 DB 프로스펙팅으로 대체하고 있죠. 근데 과연 내가 DB 프로스펙팅으로 얼마만큼의 프로스펙팅 투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린치핀 사업단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프로스펙팅이에요. 프로스펙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은 월 초에 DB 10개 샀대. 그게 끝이에요. 근데 DB 영업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DB의 모수가 한 달에 20건, 30건으로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DB TA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20, 30건 중에 실제로 미팅까지 가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20%? 20%예요. 실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50%, 60%도 나오지만 신입이 딱 입사하자마자 다른 선배들처럼 잘하시는 분들처럼 50%, 60% TA 확률은 안 나와요. 그러면은 30건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은 6명 만나는 거예요. 6명 만나서 그러면은 신입이 실제로 계약까지 체결하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10%. 10% 정도? 너무 보수적이긴 한데 10%라고 생각하면 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6명 중에 한 명 정도 계약한다고 봤을 때 그럼 내가 실제로 한 달 동안 미팅을 한 횟수는 6명을 만난 거잖아요. 2차 미팅까지 잡았을 수도 있고 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잡았다고 생각해도 1차 미팅 1시간, 2차 미팅 1시간, 뭐 1차 미팅 1시간 반, 2차 미팅 1시간 반에도 3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6명 만났으면은 18시간밖에 우린 일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교육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화법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경험이 깡패라는 거예요. 나가서 고객한테 실패라는 걸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지점장이 됐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점원들이 나가서 실패를 안 겪게 하는 리더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건 그냥 불가능한 얘기더라고요. 실패를 안 겪으면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조차도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절당하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TA에서 거절당하고 실제로 고객 열심히 미팅했는데 1차, 2차 미팅까지 열심히 했는데 거절당하면은 마음이 아프시죠. 속상하잖아요, 당연히. 시간까지 썼는데.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영업을 잘하는 게 성공이라고 봤을 때 그 성공으로 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의 유형은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또 화법 연습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배님들이랑 동료분들이랑 후배분들이랑 다 같이 화법 연습을 열심히 여기서 워게임을 하고 나가도 고객을 만나면은 실제 화법이랑 연습할 때랑 100%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통화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보장 자산도 알 수 없고 직업도 대충 가서 물어보죠, 대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도 모르고 실제로는 만나서 그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 못해서 내가 거절당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 경험도 정말 중요하고 실패 경험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 실패하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계약을 못한 건 저 고객 탓. 고객이 그냥 성향이 안 좋아서 이번에 계약을 못 맺은 거야 로 귀결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실패했는데 정말 부본부장이 가도 실패했을까? 다른 지점장님들이 가도 실패했을까? 단장님이 가도 실패했을까? 아니면 TOT급 정말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만났어도 실패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도 알아. 아니라는 걸. 그러면 사실 그 고객은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고객이에요.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서 문제점을 찾고 뭘 잘못했을까를 들어와서 피드백을 해보세요. 항상 플랜 C를 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세웠으면 바로 가서 만나고 와서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나 스스로 내가 뭘 잘해서 계약을 했을까 이번 상담을 통해서 그것도 알아야 돼요. 실패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났는데 어떨 때는 계약이 되고 어떨 때는 또 계약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피드백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이 사람한테 했을 때 먹혔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활동량을 늘리셔야 되는데 DB 프로스펙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OI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DB 한 건에 얼마 정도에 쓰고 있어요? DB 가격은 다 다르지만 네, 63,000원에서 각 지점에서 지원받으면 57,000원 정도에 쓰고 있습니다. AS 수용률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AS 수용률이 없어도 우리가 100건을 인풋하면은 이제 57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여기서 벌고 싶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대부분 1,0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많으신 분들은 뭐 2,000만 원, 1억 벌고 싶다고 하시죠. 대부분 평균은 원하는 소득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70만 원을 투자하는 게 과연 정말 아까운 걸까? 내가 사업가로서? 1,000만 원씩 벌려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근로소득자로는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로 벌려면 정말 뭐 판검사 정도 돼야겠죠? 되게 우리가 근데 그분들도 사실 그 직업에 다다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대학교부터 로스쿨까지. 그리고 나서 입사하고 나서 첫 인턴일 때 뭐 첫 월급도 1,000만 원이 안 돼. 경력을 쌓아 나가서 1,000만 원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도 벌써 몇십 년과 몇 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교육비에.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나가서 매달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500만 원 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나가서 근로소득자로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세후 50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의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밖에 없어.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은. 500만 원씩 벌려면 사업으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만만한 게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의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나 창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못해도 1억이에요. 그냥 이 서울권에서 하려면. 근데 사실 1억도 부족해. 대출 받아갖고 2, 3억까지 해야 뭐 요리점 좀 크게 만들고. 카페, 여기 동네에 있는 카페 하나 차리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거. 8천만 원 들여서 그분들이 월화수목 금토일 다 일하고 알바생 쓰면 또 인건비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순수익이 부가세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잘 됐을 때 얘기야. 근데 안 되면 어떻게? 그 모든 리스크가 다 제 몫이에요. 여기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PC방을 차리는데 거의 한 2억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뭐 업그레이드하고 하는데 2억을 투자했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은 잘 돼서 순수익이 정말 1,0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몰랐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1,000만 원씩 벌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PC방이 어떻게 됐어요? 창업했던 게 망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 다 날렸어요. 플러스 빚까지 졌습니다. 1,000만 원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는데 실패하면 내 인생이 엄청 힘들어져요. 이거 vs 570만 원. 사실 이거는 사업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적은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가볼게요.
100개를 인풋했어. 통상적으로 우리 린치핀에서 신입이어도 조인업계까지 토탈해서 100개 정도 인풋해서 계약을 어느 정도 맺을까? 여기서 한 10% 계약한다고 칠게요. 10%도 아니야. 5%만 계약한다고 쳐. 5명밖에 내가 계약을 못했어. 5명밖에 계약을 못해도 보장성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씩 계약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7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수수료가 얼마예요? 75만 원 하면은?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량의 수수료로 계산했을 때 아무리 적게 받는 회사도 8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절대 손해볼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5명이 가족 계약도 안 나왔어. 소개 계약도 안 나왔어. 심지어 재무 계약도 안 나왔어. 그냥 진짜 15만 원짜리 계약 5명만 받은 거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계약하죠. 조인워킹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DB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많이 쓰셔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영업을 좀 하신 분들 말고 이제 DB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번에 100개를 인풋하지는 않으니까 10개 이렇게 인풋하죠. 10개 인풋해서 여러분들 계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기서 계약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막말로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개만 써봐서는 우리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DB를 10개 써서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아서 부재도 많고 거절도 많고 2명 만났는데 2명 다 계약을 못했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실 것 같죠? 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번에 10개 인풋했을 때 여기서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단 2명을 만났는데도 여기서 수백만 원을 버는 게 우리 직업이잖아요. 20개를 인풋해서 첫째 번에 10개 인풋해서 2명 만났는데 계약 아무도 못했어. 두 번째에서 2명 만났는데 또 1명이 거절해서 1명밖에 계약 못했어. 이것도 재무 계약도 아니고 소개 계약도 아니고 그냥 보장성 한 15만 원? 내가 여기 인풋한 금액은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 맺은 건 15만 원입니다. 일단 이것도 총량의 수수료로 따지면 200에서 300, 250 정도 되니까 일단 손해는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이랑 우리 영업이랑 이 DB 영업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아무리 사업이 대박 나도 1년이에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진짜 대박이 났네. 내가 버는 수입으로 이 사업 투자했던 금액에 흑자를 뽑아내는 게 1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풋하자마자 다음 달에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수수료가 다음 달에 바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를 이렇게 소수로 쓰고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입사 이제 6개월 되신 분들, 1년 되신 분들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신입분들이 겪을 마음인데 처음에 DB 인풋하고 나서 안 되니까 마음이 아파. 이게 진짜 내 일이 맞나? 아닌가? 그러고 나서 그래도 지점장 본부장님이 이제 DB 인풋해야 된다고 하고 DB 인풋했는데 그 달에 DB로 한 70만 원, 100만 원 계약을 했네? 그러면 또 갑자기 신납니다. 또 신났다가 안 되면 또 우울하고 또 잘 되면 이렇고. 근데 이렇게 한 달 한 달 끊어서 보지 말고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DB 작년에 얼마 썼으며 이걸로 고객을 몇 명 유치해서 얼마 계약했는지 맺어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1년 이상,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안 됐어. 그 다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다음번에 일이 잘 풀리나요? 안 풀려요. 다음번에는 꼭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강한 고객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고 DB 고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개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DB를 인풋해서 TA를 어떻게 할 것인가? TA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 TA 확률을 당장 오늘부터 내 TA 확률을 50% 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DB가 나오면 단장님이 DB 분배를 해주면 시간과 관계없이 그 즉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100%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실력이 부족해도 이것만 해도 당장 미팅 확률을 50% 올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근데 변명이 많아. 우리는 항상. 사실 이게 진짜 안 될 이유가 아닌데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DB가 5시에 6시에 나왔어. 내가 오늘 5시 6시에 미팅이 있어서 끝났더니 7시 8시래. 그래갖고 내일 해야지 하고 내일 됩니다. 또 심지어 내일 왔다가 교육하고 뭐 하느라 바빠서 또 하루 지나고 이틀 뒤에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DB는 우리 지금 리드플로우 DB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당일 뽑아낸 DB를 당일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LGTV에서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바빠. 일 중이야. 제가 지금 일 중이라 좀 이따 점심시간에 전화 주세요 하고 끊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끊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점심시간에 전화 오면은 아직 그래도 니즈가 남아있으니까 들어봐.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근데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 전화 안 하고 그 사람이 다음날 전화하잖아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 얘는 영영 빠이빠이야. 그냥 안 하려고 끊어버려요. DB도 똑같아요. 오늘 분배됐기 때문에 고객이 오늘 전화했다는 게 인지가 돼 있어서 아직 무의식 속에 이 니즈가 남아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DBTA는 당일날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거절 부재에 연연하지 마세요. 10개 중에 3, 4개 약속 잡으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개 잡으면 잘하신 거예요. 신입분들 기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번 DB 때는 10개 인풋해서 5개 잡을지 7개 잡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마지막으로 거절 부재 DB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절 DB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재 DB는 같이 제가 그냥 매니저 말고 영업하는 사람 대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쓴소리를 안 할 뿐 부재 DB가 쌓여가면은 쓴소리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수십 통을 했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물어보면은 당일날 한 번 전화하고 다음날 한 번 전화하고 3일차 때 당일날 한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저녁에 받아서 이튿날 2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세 번째 한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오케이, 부재 DB.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재 DB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전화 바꿔가면서 계속 전화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전화 받을 때까지. 심지어 안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수십 통을 해도 안 받았는데 장문으로 카톡 보내시는 루틴이라도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재 DB 관리한다고 해서 내 티 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AP 확률이 한 3% 높아져요. 100명 중에 3명은 이걸로 다 잡아. 단 1%라도 확률 올라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부재 DB를 종합해서 서로 바꿔. 전화하면은 약속을 잡습니다. 어떻게 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런 걸까? 그냥 그분이 그때 마침 전화를 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마침 그때 운때가 맞아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말하면은 그냥 전화를 일부러 여러분들 전화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7시, 8시에 전화해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어. 아예 모르는 번호인데 부재 중이 찍혀있어.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회신을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일하기 전에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뭐 잘못 전화 온 건가 이러면서 안 할 수 있잖아요. 혹은 스팸인가. 요새는 스팸도 휴대폰으로 많이 전화하니까. 근데 7시, 8시에 전화하면은 스팸 전화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뭔가 뭐 주차 자리 빼달라고 하나? 아니면 모르는 번호인데 내가 번호 삭제한 사람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받아요. 콜 황금 시간이에요. 6시 반부터 8시까지. 이때 여러분들 꼭 전화를 해보세요. 평소에도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미팅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 TA가 우리가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재 거절 DB는 실력이랑 무관해요. 사실 부재 거절 DB는 실력이 아니고 꾸준함이에요. 그냥 꾸준함.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절을 했어. 고객이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안 할래요. 이런 고객님들 만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했는데 저 안 해요 하고 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 바로 다시 전화합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신청하셨고 네네네 하셨는데 왜 그러시냐, 뭐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거기서 안 해요 이러면 끊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또 전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카톡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약속이 잡힐까요? 안 잡혀요. 100명 중에 1명? 1% 올라가요. 이것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 고객 만나서 계약하면 우리가 버는 수입이 소개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프로스펙팅 강한 고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거절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성향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단박 거절이 아니라 그냥 저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거 취소해 주세요. 저 그냥 그거 보험금 찾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면 취소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당연히 거절 화법을 펼쳐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안 돼. 근데 끊지는 않아. 그럼 뭘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데일리라도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일리 딱 올리면 그때부터 끝이야? 아니에요. 데일리 꾸준하게 보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번호 저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얀 별 2개. 하얀 별 2개는 뭐야? 나한테 제안도 안 받아본 사람, 그러니까 미팅 자체도 안 된 사람, 저는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그리고 하얀 별인들 사람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냥 분기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그냥 감사 인사 보내고, 아니면 한 달 정리 인사 보내고, 고생하셨다는 분 보내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못하겠어. 그럼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이라도 다시 재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3개월 전에, 근데 이것도 좀 티 화법이 달라야겠죠. 3개월 전에 제가 전화드렸던 누구누구 전문가입니다. 그때는 많이 바쁘셔서 그 사람이 바쁘다고 하고 거절했는지 어쨌는지 기억 못해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바쁘셔서 그때는 이 상담에 대해서 안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은 고객은 여러분들이랑 3개월 전에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하고 거절했고 끊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도.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쁘시다고 하셔서 못 받으셨는데 이 캠페인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짝짝짝짝 우리가 해주는 거 말해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기가 끝나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다. 이번에 저희 상담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상담 들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다. 아무리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장 자산이고 1년에도 수백만 원, 합쳐서는 수천만 원이 되는 보장 자산이니까 이번 기회에는 꼭 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날 잡고 티 시간 가져서.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몇 명이 잡힐까요? 이 중에서 한 3% 잡혀요. 2, 3%. 100명이 쌓이면.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매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재 거절 DB를 관리하면은. 여러분들 DB 이거 돈 주고 살려면은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돈 이미 내가 쓴 거잖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집착에 경제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안은 받았는데 하얀 별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1차 미팅을 했는데 PC는 안 됐어. 이분들도 여러분들 영원히 계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도 연락해서 거기 지나가는 길인데 다시 한번 만나서 리뷰해드리겠다. 이 사람들도 100명 돌리면 한두 명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량을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지금 인풋한 신규 DB들. 플러스 소개. 그러면 활동량이 만날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DB 20개 딱 인풋하고 오케이 끝. 나 이번 달 프로스펙팅 끝. 그 20명한테 전화해서 5명밖에 안 잡혔네. 이번 달 5명 미팅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같은 영업인으로서 부재 DB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재 DB를 만들지 마세요. 집착의 경제에 가까울 정도로 전화하세요. 전화기 바꿔가면서. 차라리 거절 당했으면 그때 점을 찍으세요. 부재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절 DB는 제가 말했던 방법 꼭 써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프로스펙팅이 무조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출근이에요. 출근. 여러분들 출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들 당연한 건 아는데 왜 당연하신지는 왜 당연한지는 잘 모르시겠죠. 아까 전이랑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가 꿈이잖아요. 다들 1,000만 원씩 우리 많이 벌고 계시는데, 근데 한번 지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나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싶어.
이건 사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냥 웃겠죠, 친구도. 그냥 뭐 농담이거니. 그냥 농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출근을 첫 번째 해야 되는 이유가 출근을 해야지 할 일이 생겨요. 저조차도, 단장님조차도 출근을 안 하면 해이해질 겁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분명히 집에서 일해야겠다 하고 하루는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누워있다가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점점 내려놓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출근의 중요성이고,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당당해야 되는 전문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출근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맨날 지각하는 전문가야. 일단 고객한테 떳떳하신가요, 여러분들? 떳떳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떳떳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분 고객님들한테 다 연락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시는데 지각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들 떳떳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는 억대 연봉자분들, 보험업계뿐만 해서 사업가이신 분들 중에 TOT, MDRT, COT 다 통틀어서 본인 출근 규정에 본인 스스로 안 엄격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출근 규정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더 엄격해요. 일을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는 진짜 높은데 기본 중에 기본인 출근을 안 하면 그 다음 기본을 지킬 수 있을까? 데일리를 지킬 수 있을까? 1360일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말했던 거절, 부재, DB 관리처를 철저하게 매일매일 검토하고 쓸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기 자녀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가 내일부터 학교 안 다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 선생님 없이. 나 지금부터 학교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없이 집에서 열심히 혼자서 독학으로 과외도 안 하고 공부하고 나 서울대 갈 거래. 그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공부도 같이 잘하는 사람들 집단에 있어야 내가 조금 떨어져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같이 하면서 내 성적이 오르는 거고,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인 이치잖아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들 거스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출근 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일단 그것부터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네 번째는 출근해서 해야 될 고객 관리입니다. 우리 출근하면 여러분들 맨 처음 뭐예요? 데일리를 보냅니다. 근데 데일리 정말 꾸준하게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소개 영업하고 싶으세요? DB 영업하고 싶으세요? 소개. 압도적으로 소개 영업 아닌가요? 소개 영업이 당연히 계약하기도 쉽고, 근데 소개가 나오려면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은 다 했어. 여러분들이 2년 뒤에 어떤 설계사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가 전혀 안 된 고객 100명 유치한 설계사 vs 고객 관리가 잘 된 50명의 고객을 보유한 설계사. 압도적으로 여기가 좋지 않아요? 압도적이에요. 소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DB를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언젠가는 DB 숫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DB를 안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프로스펙팅에서 소개 영업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DB를 왜 씁니까? 차라리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DB 값으로 선물을 하고 소개를 더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인 데일리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데일리 자기는 메일 보내는 건 어려워서 일주일에 세 번 보내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메일 안 보내면 3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번이 되고 한 번조차도 안 보내게 됩니다. 데일리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객님들한테 꾸준히 보낸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결과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1년 뒤, 2년 뒤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지금 신입분들 30명 미만이실 텐데, 그때는 30명한테 데일리 보내서 그거 보고 갑자기 그분들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내가 관리한 사람 이 사람인데 소개 한번 받아봐, 이럴 확률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고객이 300명이라면 500명이라면 7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여러분들 그분들 다 찾아가서 매일매일 고객 관리할 수 있어요? 이미 수수료도 다 끝났는데, 우리 유지 수수료도. 데일리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돈이 드나요, 데일리 보내는데? 여러분들 CS 가면 커피라도 사야 되잖아, 그쵸? 근데 데일리는 일단 돈이 안 들어.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루에 이 시간 중에 많이 뺏는 일이 아니야, 심지어. 데일리를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진짜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데일리를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데일리를 첫 번째 보내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문가적인. 거기서 고객의 신뢰가 첫 번째 나오고,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해피콜이라고 하죠. 소개. 여러분들이 소개 요청해서 해주는 거 말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일이 생겨요. 활동량에서. 어쩌다가 생기냐면은 진짜 우연에 일치한 결과로 생깁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얘기하다가 그냥 월급 얘기한 거야. 너 이번에 연말정산 잘 했냐? 얼마 돌려봤냐? 그랬다가 너 그러면 한 달에 적금은 얼마나 했어? 너 얼마나 모았어? 아 그래 너 지출이 많이 없나 보다. 너 카드가 얼마 나오냐? 얘기하다가 보험료까지 가는 거야. 너 보험료 얼마 내는데? 넌 보험료 얼마 내? 나 보험료 한 25만 원 내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내? 몰라, 그냥 엄마가 가져가라서 했어. 야, 나도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전문가 이분한테 1년 전에 관리받았는데 되게 매일매일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고 이분 만나서 내가 보험료 많이 줄였어. 한번 너 소개 받아봐. 한번 만나나 봐봐. 이러다가 그냥 여러분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됐어, 그냥 나 25만 원씩 낼래, 이럴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래? 한번 나도 받아볼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분이 알겠어 하고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죠. 명화 전문가님, 제 친구 중에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데. 이런 해피콜은 우연의 일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데일리를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설계해줬다는 걸 그 고객은 기억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약을 했어. 데일리도 안 보내고 1360에도 안 해. 13까지 했는데 60인 안 했어. 1년 뒤에 그 고객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떠올릴까요? 좋지 않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일 아무 감정 없는 게 더 큽니다. 그냥 1년 전에 계약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데일리를 매일매일 보내고 있으면 그런 우연의 일치로 누군가가 보험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매일 연락 오는. 그렇게 해피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CS 가. 1년 내내 연락 안 하다가 1년 만에 나타나고 선물 하나 주고 뭐 요새 사는 거 어떠셨냐고 하고 소개해달라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도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그냥 지금 좀 힘드니까 나한테 소개 요청하려고 여기 왔구나. 애초에 라포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데일리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전화도 여러분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고객님들한테 내가 진짜 TA 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시거나 이제 놀지 마시고, 그럴 때 그냥 저기 들어가서 기계학자들한테 TA 하세요. 기계학자분들한테 TA 해서 만남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안부 전화.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호흡기 관리 잘하세요. 그냥 생각나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요새 잘 지내시죠? 그냥 이 전화. 그냥 보험 얘기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랑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찾아가면은 좀 분위기가 풀려 있어요. 근데 계약 맺고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찾아가면은 그 사람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해.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해.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제안하려고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랑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 1360이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어느 순간 사업계획서에 1360일을 적어서 내라고 하면은 계약 맺었던 사람들 이렇게 쫙 적어놓고 그냥 추가되는 사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추가돼서 1360일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각자가 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내 사업계획서는 진심을 다해서 내 사업을 구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감 전주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은 1시간 반만 투자하시면은 정확하게 적으실 수 있어요. 지금 딱 3월 달이니까 올해 1월 달에 계약하신 분들이 또 딱 1360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다음 달이 4월 달이죠. 이번 달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여기 지금 교육 들으시는 분들 전원은 1362 고객분들 전부 다 지우세요. 다시 적으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1월 달에 계약 체결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만나야겠죠? 이분들 리스트를 일단 적어. 두 번째, 저번 달에 만나서 이번 달에 만나서 계약하신 분들 있죠? 적어. 6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12, 11, 10. 10월달, 작년 10월달 여러분들 IIMS 들어가서 인정실적 누르면 다 뜹니다. 10월달에 어떤 분 만나서 계약했는지. 10월달 계약했던 분들도 리스트 적어. 그 다음에 작년 4월달 거 리스트 열어서 계약하신 분들 적어. 이분들한테 언제 전화하셔야 되냐?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약속을 잡냐? 당장 이번 달이면 좋겠지만 이번 달에 또 마감을 지어야 되시니까 4월 달 초에 잡으시면 돼요. 보통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4월 달에 월 초에 일을 잘 안 합니다. 다들 마음가짐 이래요. 이제 와 하고 월말 딱 끝나면 딱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저번 달 고생했으니까 하루 쉬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마감 날이었어. 31일이었어. 목요일 날 딱 출근하면은 오케이 저번 달 불태웠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야겠다. 또 금요일 날 되니까 이제 또 저녁에 불금이니까 이제 또 뭐 먹으러 가야죠. 그리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나와. 월요일 날 나와서 챔피언 시상식 사업 계획서 발표하니까 또 하고 어느 정도 끝나. 화요일 날부터 이제 TA 돌립니다. 둘째 주인데. 그래서 셋째 주에 만나요. 셋째 주에 만나고 넷째 주 돼서 이제 PC에 쫓기는 거야. 막. 월 마감해야 되는. 그러지 마시고 3월 말에 여러분들 이 첫째 주, 이 둘째 주 만나실 기계학자분들 리스트 적어서 전화 돌려보세요. 영업은 여러분들 기계학자, 우리 보험 영업은 정답은 기계학자들한테 있습니다. 기계학자 수가 별로 안 된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계학자 분들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라도 비치고 얘기라도 나눠야 소개라도 나옵니다. 소개 화법 열심히 연습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소개 영업도 결국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인 데일리 1362는 해주셔야 된다. 사실 신입분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셔도 돼요. 기계학자분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줄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개 요청할 때 기계학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신기학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FA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직업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계사라는 직책을 따는 순간 부담인 직업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일 하시기 전에 친구분이 보험 설계사 일 시작해서 만나러 온다고 하면은 부담 안 느끼셨나요? 네, 못 느꼈어요. 근데 부담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서로 껄끄러워져요. 기계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소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담을 주셔야 돼요. 소개를 해줘야 된다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소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소개받아야 되는 이유. 고객님한테 도움을 드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보험료 이렇게 절감했고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도 불필요하게 보험료 세고 있었을 텐데 혹은 불필요하게 세고 있지 않으라도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을 텐데 보험료는 많이 냈는데 보장은 이랬거나 가족분들 거 이런 거 리뷰를 쫙 해주고 제가 이 리뷰를 해주는 이유도 말씀을 하세요. 저는 고객분들 사업계획서 한 장 뽑아서 가세요. 1360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모든 고객님들 1360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하고 리뷰를 해주고 멋지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분들한테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오늘 도움 요청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고 소개 요청하시면 돼요.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객님한테 바라는 요청은 딱 하나. 제가 이 일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만날 사람 딱 2명만 소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은 가장 가까우신 분 2분. 이 사람이 아팠을 때 금전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힘들 것 같은 두 분 소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고 소개 양식지 꺼내서 읽어주고 소개 양식 받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소개자들한테 어떻게 말할지도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주셔야 되고 적은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바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얘기도 모르니까 그냥 전화 가면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님이 우리 누구누구님이 저하고 지금 저는 보통 앞에서 시키긴 했어요. 고객들한테 앞에서 그냥 전화하라고. 좀 어려우시면은 어떻게 말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이런데 나도 처음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 보장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보험료도 절감하고 보장도 이렇게 넓혔다. 너도 보험료 한 달에 10몇만 원씩 20만 원씩 낼 텐데 이분한테 보장 점검 한번 받아봐. 뭐 손해볼 건 없잖아. 이렇게 그냥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소개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확률, 그 대수의 법칙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 10명 여러분들이 열심히 CS 했어. 다음 달에 4월 초에. 이 중에 한 명만 소개받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명 만나서 9명한테 거절당하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DB도 10개 인풋해서 8명이 부재 거절이라고 2명밖에 TA 안 받았다고 DB 영업 아닌가 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개척도 10군데 갔는데 한 명도 나한테 컨설팅 안 받겠대.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99%예요. 저한테 DB, 개척 영업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개척 영업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안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1년에 몇십 명, 몇백 명한테 제안하고 그 중에 20% 정도, 30% 정도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나는 수천만 원을 벌었어. 소개까지 합쳐서 수억을 벌었어.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도 DB 거절 TA도 1%, 2%, 3%씩 우리 확률 올리기 게임이에요. 다. 다섯 번째, 화법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침 8시에 출근, 8시 반에 출근하셔서 다들 퇴근은 몇 시쯤 하시나요? 11시 반에 합니다. 네. 8시요. 네, 8시 뭐 이렇게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 직장인이라면은 9시에 보통 출근하죠, 직장인들이. 8시 반,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점심시간 갖고. 그럼 적어도 우리도 이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업무가 있어요. 다만 안 지키실 분. 우리가 안 지킬 분.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는 뭐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해서 데일리 보내고, DB 관리처를 적고, 부재 거절 DB 관리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학자분들한테 데일리 보내는 분들한테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TA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교육 듣고, 점심 먹고 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미팅이 없으면? 미팅이 있으면 미팅이 무조건 최우선이고, 내 자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료를 토대로 화법 연습해보고, 설계도 연습해보고, 담보 공부도 해보고, 이런 업무가 여러분들이 루틴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출근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 영업사원들은.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 설계를 하면은 화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글을 읽는다고 영업을 잘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수술비 중에 체증형 있죠? 체증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고객한테 가서 고객님 얘는 지금 당장은 수술비가 1,000만 원씩 나오는데 10년 뒤에 25%씩 올라가서 1,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화법으로 만들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고객님, 수술비가 지금 이건 1,000만 원인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도 그냥 1,000만 원이에요. 다른 보험들은 지금 가입하셔도 나중에 내려간 수술하시면 1,000만 원이고 저한테 가입하신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하시는 것도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객님 10년 뒤에도 1,000만 원의 가치가 똑같나요? 보통 1억의 가치가 10년 뒤면 8천만 원으로 20%가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준비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고객님 물가 반영을 해서 가치 있는 돈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액형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체증형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암 진단비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3천만 원이면 부족합니다. 2천만 원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피스트로 보험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저렴한 회사 알아보니까 2천만 원 추가하시는데 3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맺는 거지? 진짜 미스테리야. 암 진단비가 왜 5천만 원이 필요해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빼고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국내 암 환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민보다도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망률 질병 1위가 부동의 암인 거예요. 근데 암 진단비, 그러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저는 이런 화법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몇 명이다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둘이서 상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주 클라이언트님 암 환자가 얼마나 많냐면 제주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옆에 누구 한 명 앉아 있어. 저기 옆에 계신 분 보이죠? 이렇게 3명 합쳐서 이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험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암 진단금은 최소 5천에서 1억은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5천에서 1억이 필요할까? 혹시 암 걸리시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암 걸렸더니 항암 약물 치료라 그래서 옛날 60년대 치료법으로 약 먹었더니 머리 다 빠지고 구토하고 이빨 다 빠지는 치료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표적으로 암세포만 죽여서 머리도 안 빠지고 조금은 힘들겠지만 일상생활 가능한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네. 혹은 옛날 우리 X방사선 쏴갖고 방사능 맞는 그거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두 번 짝 쬐갖고 바로 암세포 없애야 되는 중입자 치료 받고 싶으세요? 남자분들 만나면 전립선 얘기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좋은 치료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암 진단금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암 진단금은 최소 5천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보험을 보니까 보험료를 또 적게 내시는 건 아니야. 불필요하게 세고 있는 얘네들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늘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화법을, 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연습하세요. 같이 335. 최근에 또 어떤 FA분께서 그 암종신 화법을 이렇게 저한테 하셨었는데, 암종신 보험은 암에 안 걸리시면 나중에 그 다 적립이 돼서 연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징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 상품 자체를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까 이렇게 3명 중에 1명 암이라고 그랬죠, 연주 클라이언트님. 근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저분이 암이고 우리는 암에 안 걸리면 어떡해요? 암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3분의 2면? 그러면은 연주 클라이언트님 지금 보험료 내시는 거, 암보험으로 내시는 거 1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인데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날아갑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차피 보험료는 내는데 전부 다 소멸할 보험이야. 근데 그런 상품이 있어요. 암에 안 걸리면은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3분의 2에 걸려서 암에 안 걸리면은 그 돈을 고스란히 적립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연금으로 해준대요. 이 두 개의 암보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쵸? 암종신인지는 모르지, 아직 고객이. 적립되는 게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 가입했어요. 근데 당연히 더 좋으니까 보험료는 이거 대비해서 쌀까요? 비쌀까요? 네, 당연히 더 나갑니다. 근데 저는 보험료가 더 나가도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암에 안 걸리면 내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연금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적립되는 걸로 한번 저한테 컨설팅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화법 그냥 즉흥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만 하고 상품을 이해하시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노트북 보고 상품 설명서 열심히 읽으시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 일인데, 중요한 건 그거 상품 설명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잖아요. 고객 앞에 가서 그 상품 설명서만 브리핑합니다. 소위 말해 설명충이 되고 와요. 설명충은 고객들이 마음에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비유적인 화법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거라든지 가치 전달로 고객들은 계약을 맺는 거고. 두 번째, 화법 점검하실 때 또 하셨으면 좋겠는 게, 화법 점검해 보면 애매하게 클로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 조그만 단어예요. 이게 더 객관적인 증거로 좋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님한테는 지금 내시는 이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이렇게 줄여서 보험료 아끼시고 보장을 이렇게 넓히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토대로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정말 맞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고객이 사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게 대답해보면 고객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주말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짜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화법을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한번 목소리 톤도 감정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동화를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좀 감정을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화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얼마나, 언제 한 번씩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매일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 신입분들은 매일 하셔야 된다고요. 오전에 데일리 보내고, DB 관리처 쓰고, 거저부재 DB 관리하고, TA 돌리고, 오전 교육 듣고, 점심 먹고, 미팅 없으면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다 기본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린치팀 7대 과제예요. 여러분들 다들 입사하셨을 때 이 7대 과제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7대 과제가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험 세일즈. 이 기본만 정말 잘 지키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기본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어서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거는 어려워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열정이 조금 떨어지고, 2달 정도 지나면 떨어지고, 계약 한번 고액 계약 들어가면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열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이에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이걸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끝나고 이 7대 과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자리에 붙여놓으세요. 자리에 붙여놓으시고 아침에 이걸 보세요. 매일매일 리마인드, 매일매일 리마인드. 데일리 보내고, 위클리 메시지 보내고, DB 관리철 데일리 보내고 나서 바로 쓰시고, 고객 관리철 쓰시고, 상담 내용 정리하시고, 상담 자료 점검하시고, 상담 자료도 똑같은 거 계속 쓰시지 마시고, 내가 못 쓰는 자료는 빼세요. 아무리 좋은 자료여도 여러분들이 화법으로 못 펼치면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화법 점검을 해야 내 이 자료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시겠죠? 이 두 개를 매일매일 대표 리더 선배들에게 자문 구하기. 선순환 소개 요청 13612. 이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사업계획서 각 지점장님들한테 제출할 때 13612 전부 다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적으세요. 의미 없이 적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주차, 4주차 수금 관리. 이거 너무 중요해요. 수금 관리. 마지막입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수금을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수금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못 맺으면은 당일날 섭섭하잖아요. 계약을 맺은 다음에 수수료 이미 받았는데 뱉어내라고 하면 환장합니다. 슬픈 게 아니고 진짜 환장해요.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영업이 계속 잘 되고 있어서 환수금을 나왔어도 상세하고 급여가 나와도 화가 나는데 내가 영업이 안 됐을 때 환수까지 들어와서 마이너스면 힘들어져요. 수금 체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5일 단위로 하셔야 돼요. 15일, 20일, 25일.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카드납이 되는 회사는 되도록이면 그냥 카드납 시키세요, 고객분들. 통계적으로 카드납 하시는 분들이 수금으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크게. 맞습니다. 두 번째, 유예권을 관리하세요. 유예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냥 한 달 뒤에 낸대요. 이 말 듣고 그냥 거기에 끌려당기지 마세요. 고객님 CSR로 쫓아가서 핸드폰 꺼내놓고 유예권 입금하게 하세요. 아니면 카드납으로 돌리게 하세요. 카드로 대체 납입 한 달치 내고 유예권이 많으면 무조건 리스크예요. 유예가 계속 가잖아요. 꼭 근데 여러분들 괴롭히는 고객이 계속 괴롭힙니다. 아시죠? 유예권 괴롭히는 고객이 계속 괴롭혀요. 이 유예권이 되면 우리 한 달마다 연락하지. 이 사람한테 보험료 내야 된다고. 일단 거기서부터 리스크야. 내가 맨날 한 달마다 쫓아가는 일수꾼이 되는 것 같아서 고객도 나를 싫어하게 돼. 일단 관계 형성부터 애매해져요. 이것도 리스크고. 두 번째, 유예가 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객이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거의 심각성을 잃어요. 고객 스스로가. 그리고 생각해봐. 나 이거 보험 왜 들었더라? 이거 매달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고 이거 그냥 해지할까? 이 마음이 들 거가 무조건 듭니다. 세 번째, 말일날 여러분들 총무님이 보내주는 거 빨리 피드백 달으라고 하니까 그때 수금 체크하시는 건 정말 아닌 거예요. 고객도 마감날은 다 바빠. 어디든 회사도. 근데 바빠 죽겠는데 계속 보험 내라고 오면 일단 짜증부터 나, 고객도. 그러다가 깜빡하고 못 냈어. 하루 지났어. 실효됐어. 부활할까요? 안 합니다.
원래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도 실효가 되면은 아 몰라 오케이 그냥 매달 10만 원씩 아낀다. 야, 나 이제 보험료 10만 원씩 안 낸다.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유예건이 많으면 무조건 리스크예요. 유예건이신 분들 전화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고생해 찾아가. CS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유예건을 빨리 푸세요. 유지율 관리는 정말 과학이에요. 유지율 관리 나중에 난 지금 고객 5명인데 다 지인이어서 뭐 유지율 관리 안 해도 유지율 100%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고객이 20명이 되고 100명이 돼도 못합니다. 유지율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 리치핀 7대 과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교육 끝나시면 프린터에서 자리에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3월달 우리 예정이율 이슈로 지금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4월달이 되면은 정말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고 또 우리가 판매하는 단기납 상품들의 이율들이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고객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꼭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가서 말씀하시고 이번 달에 모두 클로징 잘 맺으시고 좋은 결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